얼마 전에 오래된 사진을 뒤적이다가 역시나 이제 옛날부터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 하나가 있는데 어, 그 우리 이런 생명에 비해서 물건은 생각보다 잘 버틴다라는 이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엽서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비닐을 씌워 놔가지고 이렇게 또 붙여도 두고 이제 앞부분에는 당연히 이런 주소와 이제 우편 소인이 찍혀 있는데요. 당연히. 근데 이제 이게 1999년 6월 28일에 이제 받은 엽서인데, 엽서에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한 거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쓴 사람은 정괄이라는 평론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신이는 저였, 발신이는, 그러니까 정괄이었고, 수신이는 저였는데요. 99년이니까 이제 제가 되게 젊다 못해 이제 어린 소설가였을 때, 제가 소설 원고를 보냈던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읽고서 선생님이 일종의 피드백으로 뭐 그런 거를 술자리에서 한마디 이렇게 틱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엄정한 형식으로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계속 갖고 있었고 아마 앞으로도 갖고 있을 건데 이제 이참에 그 한번 이제 보면서 글을 하나 한번 이제 써봤고 네, 그냥 이렇게 끄적여 보는 거죠. 끄적여 보고 이제 정과리 문화평론가 정과리가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장편을 냈을 때 그 이제 동해문화 심사위원이시기 때문에 또 이제 글을 좀 써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하나 찍었었죠. 조그맣게 영상을. 그참에 이제 정과리의 책을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저는 워낙에 이제 평론을 꿈꾸지 않았기 때문에 평론 혹은 비평, 우리 땐 비평이란 말도 많이 썼는데 비평서를 많이 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제 문학 연구자의 길을 가고자 했기 때문에 또 대학원 다니고 이제 이러해서 이론서를 그래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많이 봤을 것이고 이제 그 와중에 그 한국의 비평가, 평론가들의 책도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읽었을 텐데요. 여기 문학 존재 변증법, 스민과 짜임, 문명의 백곰 뭐 이런 것들, 이 네안데르탈린의 기한 요건 다 안 읽었던 것 같고 요런 식으로 이제 정과리의 책들도 아주 집중적으로 파진 않았지만 그냥 아 이런 걸 쓰고 있구나 이런 종류의 글이구나 하고 이제 읽어왔죠. 정과리는 문학과 지성사에서 발간되는 그 문학과 사회 개간지의 편집 기획위원이었고 한동안 이제 김현 이후로 그 김현 김병희 김치수 그 삼김 이일의 다음 세대 중에서 굉장히 부지런하고 글을 잘 쓴 그런 이제 평론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최근에 낸 책이 이거더라고요. 두껍죠, 그죠? 제목은 한국적 서정이라는 환을 좇아서 그 곰이 내 뒤를 쫓아오고 있어 할 때 쫓 말고 좇아서 어떤 우리가 목적을 추구하고 하는 그래서 요런 제목의 이제 책인데 내가 사랑한 시인들 세 번째 그 세 번째니까 앞에 두 권 더 내셨나 봐요. 그건 이제 제가 그까지는 못 찾아봤고 이거를 이제 보니까 앞에 이제 이런 어려운 말들이 이제 제사로 나오고 머리발을 대신하여 이거를 지금 이제 제가 이거를 보는 거는 비평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정과리에 대한 관심 때문에 보는 거라 소문을 이제 봤는데요. 국어 국문학과로 적을 옮기고 나서 나는 2000년 가을에 충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로부터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로 적을 옮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그때 스캔들이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났던 기억이 이제 제가 있는데요. 그 정과리 선생님이 정과리가 굉장히 글을 잘 쓰는 평론가라 부지런하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문체가 뭐뭐로부터 뭐뭐로 이게 이제 옛날식인가 봐요. 지금 제가 읽기에는 이게 좀 서걱거리고 불문학과에서 뭐 이걸로 이렇게 그 다음에 요즘은 뭐뭐 되다 잘 안 쓰고 뭐뭐 시키다 이런 거 잘 안 쓰고 하다로 다 바꾸는 이제 분위기라 말이라는 것도 이렇게 생명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선생님이 이제 국문과 교수가 되면서 평소 게을리했던 식민지 시대의 시읽기에 좀 열을 올렸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는데 요 서문을 끝내는 참에 우리 국문학계의 문제점을 이렇게 짚었는데
저는 이제 러시아 문학 전공자인데요. 서울대 국문과에서 횟수를 세보니까 5년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몇 학기 동안 쭉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그 시스템을 잘은 물론 아주 안에서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힐끗 보니까 아, 저런 건 조금 의아스럽다 싶은 대목이 있었는데 그거를 정가리가 여기서 되게 잘 짚고 있습니다. 일단 뭐냐면 한국 문학을 단일제 한국 문학을 단일체로 이해하는 폐쇄주의와 그 정반대의 방향에서 세계문학과의 상관성을 탐구하는 대신 세계에 진출하기를 꿈꾸는 욕망의 팽대.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폐쇄적이면서 또 동시에 밖으로 나가서 알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계 이론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그에 반비례하는 외국어 독해 능력. 이게 진짜 뼈 때리는 말인데 다 보면 분석을 할 때 무슨 이론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우리 문학을 그러려면 이제 그 이론을 다 세계 이론을 그 지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대부분 다 외국어로 이제 소개가 되는데 요즘은 번역이 잘 돼 있음 많이 잘 돼 있죠. 번역 수준 높아져서 다 좋은데 그래도 이제 외국어 하나 정도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영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야? 외국어 해독 능력이 되게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되게 이제 문제고 세 번째가 전통에 대한 잘못된 이해. 전통의 계승과 극복이라는 오래된 요구는 통상 전통의 온존과 확산으로 현상되기 일수다. 이 현상되다 하는 표현 저 되게 어려웠어요. 정갈이 지금 그래서 몇 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나타나기 쉽다라는 거죠. 이것도 너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옹고지신 옛것을 따뜻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익히면서 우리가 새로운 거를 도모한단가요? 그 알아나간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또 한번 생각하게 되고 넷째 그 결과로서 근대 초연 문학들에 대한 이상한 곡해들을 넘어 기이한 해석틀 속으로의 침입. 근데 말이 진짜 좀 어려워요. 내가 여기서 이제 좀 약간의 뭐라 해야 되나 세대 차이랄까 그런 것도 조금 느끼는데 이제 내용이 좋아서 지금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문학적 감흥 능력의 결여로 인한 문학사적 탐구로의 급경사. 요거는 국문과뿐만 아니라 우리 외국 어문학부에서는 더 절실하게 이제 느낀 문제인데 어느 시점부터 노어 노문학과 뭐 러시아 문학과 이게 갑자기 문학과로 혹은 러시아 학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 그리고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각종 다양한 이제 문화예술 강좌가 이제 막 개설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학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데 그 감흥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독해 능력도 떨어지고. 그거를 이걸로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사로. 근데 우리가 문화사 공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이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문화사라는 게 말이 쉬워서 컬처럴 스터디즈, 문화학, 문화사 혹은 컬처럴러지, 문화학이지 이게 역사 공부도 꼼꼼하게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텍스트 독해 능력이 일단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이미지 몇 개 갖다 놓고 그림, 음악 몇 개 틀어주고 뭐 미술 니진스키 이거 영상 그 낡아 빠진 거 한두 개 보여주고 뭐 이거는 무용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거는 이제 국문과도 어느 시점부터 해가지고 문화사 연구가 이렇게 되게 활발해졌는데 물론 이제 걸출한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얼핏 뭐 권보드레나 뭐 이렇게 저도 이제 떠오르는데요. 천정환 뭐 그런 선생님도 그렇고 예, 잘 쓰시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짚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정과리가 불문학 박사로서 국어국문학과의 교수가 됐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거겠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보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이 이름부터가 문제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걸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유학을 갔다가 문제 삼았는데 국문과 이 명칭부터가 기이한 것이다. 세계의 거의 모든 문학은 자국 문학에 대해서도 그 변별성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다.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이다 이러면은 국문과 아니에요. 러시아 문학과지. 그걸 이제 나눌 수는 있죠. 19세기 문학, 뭐 20세기 문학 이렇게 나눌 수는 있는데 거기다가 국문과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다 이제 정확한 명칭은 국어 국문이 아니라 뭐 한국문학학과 이렇게 되든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 맥락에서는 불문과, 영문과, 노문과, 서문과 이렇게 가니까 한국문학과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고민을 하지 않다가 저도 이제 유학 갔다가 우리는 왜 이렇지? 이만큼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문학을 사랑하나? 라는 결론으로 저는 갔었는데 여기서 이제 정가리는 반대로 이게 일종의 국뽕인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문학 역시도 이거를 변별적으로 이제 학문의 이거는 체계니까 변별적으로 나눈 다음에 이
특수성을 파고 또 동시에 이제 보편성을 이 한국 문학도 다른 프랑스 문학, 뭐 독일 문학, 러시아 문학, 일본 문학, 중국 문학, 뭐 또 스페인어권 문학 이런 거랑 쭉 같이 해가지고 또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요소를 뽑고 다시 이제 그 안에서 또 우리 국문학, 저 국문학이라고 하네요. 이 우리 한국 문학의 또 특수성을 뽑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학적인 엄정성 이런 게 좀 부족한 이름이 아닌가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하에 공부를 이렇게 쭉 하셔가지고 목차를 쭉 보니까 뭐 김소월도 있고 김춘수도 있고 이상도 있고 윤동주도 있고 김수영, 최하림, 그다음에 조금 현대 시인들 이성복, 박남철 이런 사람 있었어요. 네, 김혜순 이런 이제 시인들까지 쭉 보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읽지 않을 거고. 근데 수록글의 지면, 이거 수록글이 발표된 지면을 보니까, 개간지의 요런 이제 평론, 그런 지면도 있고요. 아, 요건 학회에서 쓰시고 이제 또 학회지에 발표하셨나 보다 싶은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연도가 2003년부터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2003년부터 이 책이 2020년에 나왔는데, 한 10몇 년간 쭉 쓰는 거죠. 한 10, 어떻게 되나 한 15년 정도를 쭉 쓰고 또 묶어가지고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가격이 2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팔려고 내는 책이 아니라 팔려고 내는 책이 아니라 이제 자료죠, 자료.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출판사에서도 이게 빨리 이렇게 낼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출판사에서 좀 시루고 근데 뭐 정가리 선생님 책은 좀 빨리 내주셨겠죠. 빨리 내서 아마 이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는 그건 이제 외적인 문제고 요는 뭐냐면은 저걸 이렇게 옮기고 나서 참 열심히 공부를 하셨구나. 이렇게 책 한 권 쓰기가 쉽지 않다는 거를 현장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이른바 교수의 생존용 논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년에 한 편 정도만 써도 되거든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이제 좀 이런 국립되는데 그리고 이제 논문이 없으면 어거지는 아니지만은 뭐 좀 허섭은 아니지만 좀 얄팍한 번역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좀 해석에 따라서는 업적으로 쳐주기 때문에 1년에 심지어 한 편도 안 쓰는 교수도 있어. 그래도 잘리지 않는, 그게 하나도 안 이상한 어떤 우리 대학의 이상한 문화죠. 제가 지금 문장이 막 꼬입니다. 아무래도 좋지 않은 얘기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그런 어떤 학적 자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제 불문학자에서 국문학자로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를 조금 더 이제 협소한 전공으로 잡아가지고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이제 학문적인 호기심과 이런 욕구에 따라서 쭉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결실을 이렇게 책으로 묶어내는 건데 이거를 쉽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거는 그냥 논문 모음집 아니잖아. 논문 모음집에 불과하잖아 라고 말을 하는데 논문에서 이 책으로 옮겨오는데 이 화학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편의상 화학작용이지 저자 입장에서는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 편집이라는 게 생각보다 공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는 거를 저도 이제 책을 내보면서 이제 알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도스옙스키를 내고 싶어서 계약을 해준 출판사도 없어요. 네. 근데 뭐 계약은 하루 만에 성사될 수 있는 거고 문제는 뭐야? 책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부지런히 써보고 있는데 아, 이 편집의 공이라는 게 되게 많이 드는 것이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추동하는 거는 결국 이제 그런 자의식인 거죠. 내가 학자로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읽고 써야 된다. 이제 그런 거고 정가리 선생님이 네, 찾아보니까 강의 영상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실제로 뵌 지는 십몇 년 훨씬 더 된 것 같아요. 넘었는데 네. 이렇게 저렇게 활발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이제 연구도 하고 있어서 좋고 저도 좀 열심히 더 해보려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은 아마 이거를 정가리를 읽기 위해서 읽지는 않을 거고 예컨대 여기 김춘수라든가 요런 시인들은 도스옙스키 연구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상기됐는데 김춘수가 도스옙스키 들림 이제 말년이죠. 그때 이제 그 시리즈를 이상한 시를 쓰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김춘수도 우리 시사에서 의미 있는 시인이고 그런 시인이 도스옙스키한테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자기식의 어떤 서사를 구성해보려고 했다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고 또 그때도 이제 관심이 있으면은 그 연구서 말미에 제가 지금 쓰고 싶은 연구서 말미에 도스옙스키 한국 문학을 조그맣게 보론의 성격으로 좀 달아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걸 쓸 때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거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학자는 이제 이런 책을 쓰는 사람이니까 한번 찍어봤습니다.